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수종입니다. 오늘은요, 동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에 관한 분석과 총평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자, 일단은 목차예요. 시험 구성, 특징, 그리고 저희 학원 시험 대비 교재죠. 백해멘지의 적중 사례들, 그리고 킬러 문항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마지막 총평까지 이어지도록 할게요. 자, 시험 구성이에요. 일단 교과서 신사고 사용하고요. 뭐 딱히 프린트라 할 것은 없습니다. 객관식 16문항과 서술형 5문항이 있고요. 시험 범위는 함수의 극한부터 접선의 방정식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동명요구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뭔가 확 눈에 띄는 특징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은 뭐 시험 범위도 뭐 전국 평균 느낌, 난이도도 선생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국 평균 느낌의 난이도입니다. 자, 시험 특징이에요. 전반적으로 정형화된 구조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그 말이죠. 전국 평균 느낌이다. 당연히 뭐 어려운 문제는 있겠지만 수학2의 특성상 뻔한 문제도 어려워요. 수학2가 그냥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문제를 어렵게 낼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수학2가 어려운 거지 시험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게 없는 거야. 다 알아.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대가 밀집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도 밀집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통 2등급이 되려면 한 90점대? 2등급 되려면 90점대까지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너무 뻔하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점수대가 윗부분에 아주 밀집된 형태라는 거죠. 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수 안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자, 세 번째 백해멘지 적중입니다. 자, 동명요구 서술형 4번 문제였어요. 도함수의 정의와 미분계수를 이용했던 거고요. 요거보다 좀 더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4강 16번에 그대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6번 문제예요. F1, F'1.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중요한 거죠. F랑 G의 고배미분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요. 2강 14번에 아이쿠야. 요 숫자 1이 숫자 마이너스 1로만 바뀐 고배미분에 관한 형태의 문제를 백해멘지에서 다뤄봤습니다. 뭐 이거 밖에도 많은데요. 이거 일일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대표적인 문제들, 학생들이 그나마 좀 틀릴만하다라는 문제들을 일단 갖고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킬러 문항 분석이에요. 킬러 문항 어렵다고 할 만한 게요. 희한하게도 10번에 있었어요. 10번에. 그래서 10번 부분에서 조금 멘탈이 흔들리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이 10번 문제가 생긴 것 자체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못 풀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를 막상 들어가서 풀려고 하면은 그러면 쉽지 않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구조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 분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요. 1인 두 2차 함수 fg가 있었습니다. 상수 a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빠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빠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가려고 했어요. 극한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는데? 대입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대입을 해봤자 얘가 확정적으로 0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왼쪽에 처음 나온 식보다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부터 해결하는 게 유리했을 것이다. 왜? 0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지금 분자가 0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분모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A를 대입해서 0 되는 이유가 몇 개? 2개야. 여기서 만약에 x-a가 한 개만 있다면 그 결과는 그대로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갖고 올 수 있는 힌트는 뭐냐? fx 곱하기 gx라는 녀석은 2차와 2차의 곱이고 x-a를 몇 개? 2개 갖고 있을 거야 라는 걸 갖고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a의 제곱이 f에 몰빵될 수도 있고요. g에 몰빵될 수도 있고요. F랑 G에 사이좋게 한 개씩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솔직히 생각해봐. 당연히 어떻게 있을 것 같아? 한 개씩 갖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만약에 fx가 x-a의 제곱을 다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때 gx가 나올 거고요. a를 대입해서 8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우린 그때 ga가 8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냐면은 fa, x-a 제곱 약분시킬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ga가 8이 나와야 되겠죠. 8분의 1이 되려면. 그럼 그 상태 그대로 얘를 쫙 넘어가서요. 첫 번째로 가봐요. 얘 0이고 얘 0이야. 얘 0이야? 얘 0 아니야. 그럼 8분의 0이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는데 3분의 1이 나왔죠. 돼요, 안 돼요? 얘 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gx가 누구를 몰빵으로 갖고 있을 때? x-a의 제곱을 몰빵으로 갖고 있을 때. 자, 그럼 그때 fa가 얼마가 될 거고요? 8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얘는 상관없어요. 8까지 맞춰줬으니까 얘로 가볼게요. ga가 0이죠. 8분의 8이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얘도 돼야 안 돼요? 얘도 안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f랑 g가 얘를 몇 개씩? 한 개씩 사이좋게 논아갖고 있을 때가 되겠네요. 그래서 1-3 fx도요. x-a를 하나 갖고 있고요. 또 gx도요. fx를 x-a를 하나 갖고 있겠다. 그럼 그때의 근을 찾기 위해 x-알파와 x-베타다라고 표현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 뒷부분을 보니까요. f 곱하기 g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모든 실근의 개수의 합이 9래. 그럼 중요한 게 확정적으로 누구는 나와? x는 a가 근으로 나오는 거 알거든? 그럼 여기 부분이 알파랑 베타잖아요. 알파도 나오고 베타도 나올 수 있어 라는 건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어떤 것도 생각해 봐야 되냐? 이 알파랑 이 베타가 똑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니라 a 더하기 알파가 9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얘를 제대로 풀려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완전히 똑같으면 안 되는지를 봐봐. 알파랑 베타가 똑같으면 f랑 g가 완전히 똑같아져 버려요. 그럼 얘로 가봐요. f랑 g가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아 버린다고요. 그러면 f 더하기 g라는 거는 그냥 2f라고 바꿀 수 있을 거고요. 2f분의 f가 3분의 1, 안 되죠. 2분의 1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알파랑 베타 다르다. 당연히 누구도 다르다? A도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알파, 베타 다른 거야. 그럼 얘를 아는 상태로 도도도도도 대입 그리고 모든 실근의 합이 9라는 걸 써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가서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의 합인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나왔다? 9가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극한값 계산할 겁니다. 자, 여기부터 먼저 갈게요. F랑 G의 곱이죠. X-A, X-A 날라가요. 그리고 얘네 두 개가 곱하는 형태 맞아요? 그래서 나오는 힌트가 A-알파, A-베타 얘가 8이 돼야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요거 날라가고 A-알파, A-베타 약분됐으니까 그냥 얘 자체가 8이 돼야 되겠네. 자, 왼쪽에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왼쪽에 대입하면요. X-A로 어차피 싹 다 나눠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X-A는 어차피 모든 항에서 날아갈 거고 결국 분모에 남은 건 얘랑 얘가 A가 대입된 형태니까 2A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분모에 남아있겠다. 자, 분자에 남아있는 건 요 녀석이 남았겠죠. A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얘가 얼마? 얘가 3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 힌트가 몇 개가 나왔고 3개가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순수하게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계산이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얘부터 먼저 깔끔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3A 마이너스 3알파는 2A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A는 또르륵 요거 2항하니까 A 또르륵 2알파 마이너스 베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 A는 2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를 요 기억식이라고 할까? 기억식과 니은식에 대입해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A가 2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요. 대입하니 어이쿠야. 그냥 3알파, 알파 값이 등장하네요. 3알파가 9가 될 거고요. 기억에 대입한 거야. 기억에 대입. 알파는 얼마? 알파는 3이다. 따라서 A는 6 베타다 라고 수정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A 알파예요. 여기에다가 누구를 빼요? 알파를 빼면 되겠죠. 얘네 두 개 바로 빼버려. 그럼 뭐가 돼? 3 베타가 됩니다. 곱하기 6 베타가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6 베타가 들어가니까 6 2베타가 돼. 얘가 얼마다? 얘가 8이다. 자, 그래서 얘를 2로 묶어서 쪽 장난질을 치니까 3 베타의 제곱은 4라는 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3 베타는 2가 되던가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베타는 얼마? 베타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5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알파가 얼마고요? 3이고요. A가 얼마였죠? A 요거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 정리해서 따로 쓸까? 첫 번째 알파가 3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때 A의 값은 7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또 두 번째 알파가 3 베타가 5라면 그때 A 값은 얼마다? A 값은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세 근의 합을 얘가 세 근이잖아. 다 더하니까 9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9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고민거리는 이 중에 뭐가 될 거냐라는 게 되는 건데 자 봐요.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F3 더하기 G3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알파가 얼마였어요? 알파가 3이었어. 알파가 3이었으니까 F 알파 더하기 G 알파의 값을 구하라는 게 될 거고 F3은 0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건 뭐야? G3의 값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G3으로 갑시다. G3으로 가니까 여기 있죠, 여기. G3은 3-A, 3-베타가 된다. 근데 A 값, 베타 값은 달라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3-A, 3-베타가 될 거고 만약에 첫 번째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3에서 7을 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3에서 베타를 빼니까 4가 돼서 마이너스 16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공간이 부족하네. 자, 두 번째 여기에 쓰겠습니다. A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베타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니 두 개가 나왔잖아. 이 둘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 둘 중에 뭐만 될 거고? 한 명만 돼야 되는 거고 한 명만 돼야 되는 거고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고 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얘를요. 여기는 9가 나와요.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A에서 알파, A에서 베타 빼죠? A에서 알파 빼니까 4고요. A에서 베타 빼니까 8입니다. 4, 8에 30이니까 안 되네요. 자, 얘로 가보겠습니다. A에서 알파 빼니까 마이너스 2고요. A에서 베타 빼니까 마이너스 4, 8 나오네. 따라서 이 두 번째에서 정답이 나오겠죠. 정답은 얼마?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는 객관식을 안 넣어놨지만 객관식에는 애초에 마이너스 16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구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거를 진짜 이렇게 푼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모든 경우를 다 나눠가지고 그냥 당연히 한 개씩 갖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푼 학생도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이 식들을 다 구해놨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걸 다 안 따지고 그냥 바로 이 1-3으로 가서 문제를 풀더라도 이것까지 찾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요 식 갖고 장난치는 거를 못하는 학생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또 뭐 실제로 학생들도 지금 90점대가 많은데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고 이런 학생들의 교집합을 보면 보통 이 10번 문제를 많이들 못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 학교에 뭐
킬러에 비해서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얘는 뭐 서술형을 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런 거에 부분 점수 주기가 너무나 좋죠.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킬러 문항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지막 총평입니다. 자,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은요,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쉬운 4점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때는. 지금 잘 봐요. 2학년 모의고사 기출이 아니야. 수능 기출 중에 쉬운 4점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뭐 공부는 더 이거보다 어려운 거 많이 하면 당연히 좋지.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동명여고가 너무 정형화해, 너무 뻔해. 학교 시험 문제가. 정형화된 문제를 아주 그리고 교과서 꼭 반복적으로 좀 풀면은 어렵지 않게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난 친구들 앞으로 기말고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수능까지 남은 시험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꼭 올리길 바라고요. 동명여고를 진학을 예정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명여고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